도어대시의 최근 뉴스를 보면 팁을 안 내는, 팁을 적게 내는 소비자는 제일 나중에 딜리버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이슈가 터졌어요. 소비자도 18불짜리 갈비를 하나 시키면 네. 거기에 프로세싱 피가 하나 붙고요. 어, 배달비가 또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도 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18불이 이렇게 먹으려고 보면 한 최소 30불은 되는 거예요. 뉴욕이 전 세계의 어떤 비즈니스의 중심지잖아요. 비즈니스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게 먹는 거 식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한송 셰프를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여기서 하셔야 되는군요. 네. 언제 오픈하셨습니까, 이 가게는? 저희는 2018년도 11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요 주변이 뭐 되게 바쁜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트래픽이 많은데 빈 가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사가 이 가게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렌트를 얻었을 때 5년 리스였어요. 5년 예. 플러스 5년 옵션이었는데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50%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바로 뒤였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점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리스비가 상승되고 인그레디언트 다 오르고 3중고에 시달려서 파산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하나 정확한 거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때 받았던 돈을 모두 소비하신. 썼군요. 네. 아. 그 이후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이 망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망하는 가게가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직장인들로 표현을 하자면 예. 예전에는 월화수목 금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화수목 장사만 하고 있어요. 3일밖에 출근 안 하죠? 네. 예. 그러니까 3일도 3일 다 몽땅 출근하는 게 아니라 3일 중에 하루를 출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제일 잘 하냐면 저희는 케이터링을 뭐 페이팔이나 체이스뱅크나 이렇게 저희 헤르코어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에 뭐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오더를 해요, 저희한테.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어허. 이번에는 코리안 푸드가 있다. 오늘 와서 한번 일 좀 해라. 이런 네. 식으로. 아, 핸섬 라이스 오는 날이니까 출근해라 뭐 이렇게. 사실 한국에서 볼 때 그래도 미국 경기가 제일 좋고 미국 주식도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물가도 오르고 뭐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막 걱정하던 분들, 그래서 금리를 패드에서 낮출 거라고 했던 분들 다 지금 틀렸어요. 근데 실제로 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어렵군요. 제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표가 미국에서 좋은데 예.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리가 상승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네. 조금 잡아놓는 있구나.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언제 터져도 지금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 거죠.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예. 뭐 물론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여파는 좀 생겨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 비즈니스 성공하시는 분들, 뭐 여기 여러 번 오신다고 여기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공의 가장 허들이 되는 게 임대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서 그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가게는 또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한국에서도 경리단길에 있었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여기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이랑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 리스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는 5년 플러스 5년이라서 좀 짧은 편이고요. 미국으로 쳤을 때 보통은 10년 플러스 옵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 놀라시죠. 왜 이렇게 네. 리스가 길어. 아하.
그러면 사실 3%씩 올라간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확보는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네. 10년이 지났을 때 보통 2배 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저희는 메뉴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밖에 갈 수 크게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물가를 올리고 실질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겠네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얼마 전에 4월 1일부터 60개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는 미니멈 페이를 20불로 하는 법안이 시작됐습니다. 시간당. 네.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본사에서는 제일 먼저 한 게 직원 해고였습니다. 이미 그리고 치폴레 그리고 타코벨 가격을 벌써 올렸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또 안 사 먹잖아요. 예.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3% 정도, 4% 정도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태기를 하면요. 이 식문화 쪽도 양극화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은 더 럭셔리하게, 더 화려하게 예. 레스토랑도 예. 그렇게 하시는 데는 더 잘 돼요. 그리고 뭐 저희 컨셉 같이 뭐 한 10불에서 20불 사이에 드시는 음식으로 완전 나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원래 한 50불에서 100불 사이 나가서 외식을 하고 있던 시장들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불 이상 굉장히 럭셔리하게 식사를 즐기는 식당들은 원래 부자는 더 부자 됐으니까. 예. 네, 그 시장은 더 잘 될 겁니다. 아, 그거나 아니면 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예.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식당에 정기적으로 말이죠. 이 후드가 있지 않습니까? 조리대가 있으면 거기서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막 이제 쌓이게 되면 위생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후드를 닦는 비용을 못 내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바라볼 때 일부 대기업들이죠. 선도주들,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그런 회사들의 상황, 또 이익, 매출, 주가만 보고 미국 경기를 예단하기에는 이게 사실 뉴욕의 음식점이라는 게 뉴요커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여기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실감하시죠? 요즘에 햄버거 가격이 어우, 지금 미국에서 예. 맥도날드가 뭐 그래도 좀 저렴한 햄버거잖아요. 예, 그게 요즘에 빅맥으로 세트로 먹으면 한 15불 정도 되거든요. 15불. 근데 보통 맥도날드라고 하면 미국 계셨으니까 예. 아시겠는데 한국이랑 좀 다른 게 미국은 맥도날드를 먹는 소비자층이 상류층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중에서 하 정도.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돈 좀 버는 분들은 쉑쉑버거 드시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맥도날드 시장도 가격을 올렸어요. 그 뒤로 3%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20불이 훌쩍 넘어가고요. 네. 뭐 그렇게 따졌을 때 예전에는 뭐 햄버거 10불로 먹는 가격대에서 예. 이제는 뭐 하나 잡아서 먹으면 20불대가 됐으니까 그렇다고요. 쉽지가 않죠.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그냥 숫자로 나오는 3% 어간의 물가 상승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오른 데다가 다시 3% 오르는데 그 3% 올랐다고 체감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팁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팁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도 올랐고 서비스 물가도 올랐고 거기다 팁을 더 팁의 어떤 레이쇼라고 할까요? 팁을 주는 게 예전 같으면 뭐 10%, 15%, 지금은 20, 25, 30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상당히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사실 그 좀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원래 팁이라고 하면 저희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리시트를 받으시고 뭐 거기다가 뭐 1불, 2불 올려놓거나 아니면 카드면 이제 넘버를 좀 적어주거나 예.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스퀘어나 뭐 아니면 토스트나 이런 POS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팁이 가파르게 오르는 원동력이 됐는데 이제 모든 분야를 가도 뭐 자동차 세차장에 가도 아니면 꽃집에 가도 마지막에 그 POS 기계를 쓰고 난 뒤에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옵션을 20, 25, 30 이렇게 줘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여기 업주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1불, 2불도 할 수 있고 15% 뭐 20%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점심은 15%, 네. 저녁은 18%에서 기본적으로 20%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저녁은 18%에서 시작하고 30%까지 받아요.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 보시면 keep the change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예, 미국 사람들도 신조어가 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팁 소름이라는 말인데요. 팁서룸. 팁 크립이라고. 왜냐면 이제 저런 기계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눌려야 모든 결제가 끝나거든요. 그럼 앞에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팁을 누르는 순간 그 경멸의 눈치 네, 거기서 노팁을 누릴 수가 없고요. 못 눌러요. 진짜 사람- 못 누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분들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사람이 거기서 느끼는 초조함 그리고 약간 재촉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팁을 어쩔 수 없이 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팁은 예. 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럽에서 건너온 좀 나쁜 미국의 문화가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팁 문화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네.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끌어나가는 좀 동력으로 삼고 있어요. 그 팁은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업원들이 나눠 가집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가게마다 전부 다른데요. 할리 씨가. 네, 전부 네.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 가면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직접 미국은 다 구워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는 분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테이블을 이렇게 자기 섹션을 잡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자기가 아워리로 버는 돈 말고 팁으로 버는 돈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는 사실 그 아워리로 주는 주금 말고 이 사람이 팁으로 많이 더 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팁으로 좀 몰아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주급을 받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적정 금액을 팁으로 채우면 조금 더 적게 줘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주는 아니고요. 네. 캘리포니아나 뭐 몇 개의 주에서는 그 에버리지를 똑같이 맞춰놨는데요. 근데 뉴욕이나 다른 주에서는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팁을 받으면 아워리 페이가 좀 적게 받아도 팁으로 채워도 된다. 뭐 그렇게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팁도 굉장히 소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뭐 계속 손님이 그리고 배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 물론 지금 약간 저녁 시간 막 오더를 해야 될 시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7시가 네.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딜리버리 하는 분들이 계속 오고 있군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딜리버리 하신다고 보면 되시죠? 그렇죠. 저희는 가게가 작으니까 예. 타겟을 비즈니스를 만들 때 테이크아웃, 딜리버리로만 포커스를 만들었고 메뉴도 그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딜리버리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넘버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근데 여기는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건 별로 안 보이고 네. 자전거 혹은 걸어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맨하탄 안에서는요 자동차보다 이 전기 자전거로 많이 배달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스쿠터는 이제 등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맨하탄 안에서는 조금 제한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로 많이 배달을 하시고 미국에 3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도어대시, 우버 이츠, 그룹허브가 있는데 도어대시의 최근 뉴스를 보면 팁을 팁을 적게 내는 소비자는 제일 나중에 딜리버리를 한다고 그 이슈가 터졌어요. 어떻습니까? 배달에 되는 비용 같은 것들 여기 가게에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부담하고 또 시켜 드시는 분들도 부담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저도 소비자이면서도 이게 가게도 운영을 하니까 두 예.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업주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는 한 오더를 낼 때 네. 일단 프로세싱 피가 나옵니다. 이게 뭐 한 1불 정도 되고요. 예. 한 1,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있는 그 배달 앱 중에서 예. 거의 모든 앱들이 다 한 3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별로 다 그 커미션이 다르긴 해요. 25%에서 30%까지. 그러면 이게 또 애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딜리버리 비용도 업주가 냅니다. 네.
그러면 사실 18불짜리 갈비 하나 팔면 네.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어허.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소비자도 18불짜리 갈비를 하나 시키면 네. 거기에 프로세싱 피가 하나 붙고요. 어. 배달비가 또 붙습니다. 예. 배달비가 5불부터 뭐 거리에 따라서 6불, 뭐 7불, 많이 시키면 좀 더 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도 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18불이 이렇게 먹으려고 보면 한 최소 30불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 시장에서 이 딜리버리 회사들은 업주한테도 돈을 가져가고 이 소비자한테도 가져가고 도어대시가 굉장히 큰 포션을 다 합병을 시켰고요. 그 뒤로는 우버이시 있고요. 그리고 그룹허브, 심리스가 이렇게 3강 구도로 그렇군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뭐 그 K 푸드를 비롯한 K 컬처 이게 저도 한 해가 다르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뭐 이미 신라면이라든지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중요한 스팟에 이렇게 잘 장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요식업을 오래 하셨는데 한국 음식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이 선호가 정말 실감이 되세요? 저는 너무 실감하는 게요. 여기 저희가 지금 한 30분 정도 앉아 계셨을 때 한국 분 보셨나요? 전혀 못 봤습니다. 네. 다 외국 분들이 오셔서 예. 갈비 드시고 제육 드시고 어려운 발음으로 뭐 비빔밥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어디든지 찾아먹기 쉽게끔 그만큼 네. 한국 음식 문화가 퍼져 있어요. 예. 예. 예전에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외곽으로 가면 서번 에어리어라고 하죠. 뭐 차이니즈 식당들은 꼭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차이니즈 아니면 스시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이제는 코리안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만큼 더 알려진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국 식당 찾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김 셰프님은 여기 보니까 뉴욕 타임스에서도 The Taste of Seoul in Moray Hill 여기가 모레이 힐입니까? 네,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 저 안에도 보니까 뉴욕 포스트에도 보도가 되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새롭게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많이들 오시죠? 네. 자문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오십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만약에 이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야, 난 뉴욕 가서 한국 음식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시장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브라운관에서 보는 걸로 판단을 일단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든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의 취향을 먼저 읽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그마한 가게가 물론 여기 뉴욕타임즈도 나왔지만 저희는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뉴욕타임즈 본사에 케이터링을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먹고 안 먹고 어떤 거를 먹는지에 대한 취향을 정확하게 저희는 그렇군요. 제공을 합니다. 예. 김치를 만들 때도 피쉬 소스나 이런 거는 뺍니다. 어허. 그러면 저희는 철저하게 베지테리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사실 그거를 좀 고집해서 어센틱 코리안 푸드라고 하는데 사실 결국은 그래도 여기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해서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향을 조금씩 다 건드려 주면 충분히 성공할 네. 수 있다고. 어쨌든 이 상장 기업들의 여러 가지 시도도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것 같고요. 또 개별 단위에서의 음식 비즈니스 그리고 이런 식당 비즈니스가 미국에서도 사실은 전에는 K타운이라는 그 거리에서 한국 분들을 위한 한국 음식점이 성행을 했다면 지금은 뉴욕의 K타운이 아닌 지역 곳곳으로 한국 셰프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고 미국 분들이 그걸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전의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핸섬 라이스가 미국의 맨하탄 한복판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트래픽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아마 이게 단골 손님 아니신 것 같고 지나가는 분들이 저희 촬영장 옆을 이렇게 지나서 오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계실 텐데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선배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음식이 세계화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약간 너무 맵기도 하고 자극적이고 또 아까 김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특한 그 젓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맛있는데 여기 뭐 미국 분들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좀 넘어가는데 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입맛이 변하는 건지. 그 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맛이라고 하면 사실 누구는 뭐 어센틱한 한국 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외국분들도 계시고요. 예. 누구는 조금 거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허들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예. 사실 제가 좀 더 캐주얼한 음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음식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저희 음식이 그래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예. 지금 사실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 음식을 가져가셔서 네. 중국화 시키고 있어요. 아, 중국 여기에 중국 커뮤니티에. 네. 아하. 저는 사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예.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핸섬 라이스도 어느 정도 잘 되면 중국 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서 그러니까 돈 많은 중국 분들이 이렇게 따라 하세요. 그럼 결국에 미국에서 먹는 분들은 이도저도 아닌 음식을 먹게 되면서 예. 아 저게 그냥 코리안 푸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는 용납을 좀 못해서 재선에서 그래. 최선을 다해서 네. 조금 더 정확한 맛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그 플레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무래도 여기가 미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미국화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한국에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한국 그대로의 것을 갖고 와서 팔기에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예. 또 한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현지에 있는 여기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화해서 짝퉁 한국 음식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국 비즈니스맨, 한국 셰프, 김한성 셰프 같은 분들이 주체적으로 이걸 한국적으로 재해석해서 서양 사람들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그 화두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메뉴판을 보시면 예. 갈비면 그냥 갈비라고 적어놓고요. 제육이면 그냥 풀어서 제육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 분들이 와서 처음 발음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발음을 해서 주문을 하세요. 저희 네. 일부러 저희가 의도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벤또라고 하지 않고요. 도시락으로 합니다. 벤또 안 되죠. 네. 벤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뉴욕 타임즈가 왔을 때 너네가 어떤 거를 파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도시락을 파는 가게야 라고 하니까 도시락이 뭔데? 도시락은 이런저런 이제 약간 밀박스 같은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소소한 거부터 좀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한국의 갈비 또 제육, 불고기 이런 것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그냥 일반 명사로 보통 명사로 통용되는 그런 시기가 이미 왔고 네. 앞으로 훨씬 더 그게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 음식료 업체 물론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라면 이런 데들이 삼양식품 이런 데들이 주가 엄청 올랐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비비고에서는 원래는 만두를 만들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게 덤플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비비고에서는 만두라고 해서 예.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도 만두라고 해서 인식을 하고 만두를 삽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신라면 경우에는 성장했던 동력이 플레이버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맛을 위함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양한 인종의 취향을 맞추기 예.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 아니면 인종적으로 못 먹는 음식. 그래서 보시면 소고기 스프가 들어간 신라면이 있고요. 예. 베지터블 라면이 있고요. 예. 치킨 브로스 라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또 한국 그 플레이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런칭도 하고 좀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셰프님들이 파인 다이닝 식당을 하셔서 한국 음식을 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캐주얼한 음식을 하면서 한국 음식을 알리시는 네.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캐주얼한 한국 음식으로 아하. 여러 가지 좀 더 편안하게 보이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미국에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즈니스 잘 하시고 네. 또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스튜디오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기육해서 3프로 스튜디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